지금부터 GDP의 활용,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2019에서 2020년으로 흘러갈 때 각각의 제품들의 가격이 변했는데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했네요. 자, 그냥 첫 봐도 일단 무조건 가격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가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여기에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기는 2배 뛰었고 여기는 3배 뛰었고 여기는 1.5배 뛰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의 가격 변화를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물가가 상승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GDP 디플레이터. 왜? GDP 디플레이터라는 건요, 요 우리 명목 GDP, 실질 GDP 왜 배웠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요, 명목 GDP에다가 실질 GDP를 나누고 그걸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요 말대로 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명목 GDP라는 그 개념에, 그 정의에 의해서 하면요, 뭐냐? 당해 연도 가격에다가 당해 연도 소비량을 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에 핫도그를 이 사람이 몇 개 소비했냐면요, 2020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개 소비했고, 양말이 현재 양말이 3개, 그 다음에 커피가 2잔, 2개 이렇게 해볼게요. 2020년에 핫도그는 2,000원짜리가 2개 소비됐고, 양말은 1,500원짜리가 3개, 커피는 1,500원짜리가 2개 소비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2020년에 명목 GDP 어떻게 구하냐? 그 해의 가격, 그 해의 가격에다가 그리고 그 해의 소비량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핫도그 일단 2,000원에다가 2개 곱하고요. 그 다음 양말 1,500원에다가 3개를 곱하고 플러스 커피 1,500원에다가 곱하기 2개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뭐 한 거냐? 명목 GDP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실질 GDP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실질 GDP 보시면요, 당해 연도, 그의 생산물에다가 뭐 하는 거냐?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하는 겁니다. 기준 연도. 지금 제가 기준으로 잡을 시점은 어디냐? 2019년입니다. 왜? 이때 대비 2020년이 얼마만큼 물가 상승했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 연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보면 QT 똑같죠? 즉 2020년에 소비되는 물건의 개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하면 지금 2개 소비됐고 2020년에 3개, 2개 소비됐습니다. 이건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건 2019년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이 가격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0원, 그 다음 500원, 그 다음 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요걸 계산을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 곱하기 마지막 100을 하면 되는데,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 210이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GDP 디플레이터는요, 기준이 되는 점이 뭐냐?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보다 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것보다 아래로 가면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 보세요. 만약 2019년도를 기준으로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가를 측정하면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2019년도를 기준으로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동시에, 자,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실질 GDP를 구하고 2019년도에 명목 GDP를 구하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이 나와요. 1이 나와요. 예. 왜? 2019년도가 일단 보세요. 명목 GDP를, 자, 2020년 없다고 할게요. 2020년 없다고 할게요. 이때도 2개, 3개, 2개 만약에 소비를 했다면 2019년도에 명목 GDP를 구하면 당연히 이때 이 가격에 2개, 이 가격에 3개, 이 가격에 2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에 올려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기준연도도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준연도에 이것 곱하기 이거, 이것 곱하기 이거, 이것 곱하기 이거 똑같이 밑에 나올 겁니다. 약분이 되면 1이 되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이 나와요. 항상
100이 기준이 돼요. 자기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10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 그것보다 낮으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요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을 해보니까 값이 얼마 나왔어요? 210. 100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상승했냐? 210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가 2.1배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게 상승한 것들을 대충 가중치를 넣으면 2.1배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됐습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요 GDP라는 걸 활용을 해서 물가가 상승 하락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충분히 압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물가와 관련된 GDP 디플레이터예요. 자, 다시 한번. GDP 디플레이터는 100을 기준으로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이 물가